우리가 마시는 물 중에서는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게 나은 것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에 넣어서 마시면 온몸의 세포를 젊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제발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무병장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체질에 따라서 또는 생활 방식과 습관에 따라서 필요한 물의 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한 번에 500ml 이상 물을 마시면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세계보건기구가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물을 마시는가가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해서 마시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선한 생수 대신에 물에 타서 먹으면 우리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을 이용해서 우리 몸속에 독을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버릴 것 하나 없는 진흙 속의 보석이라 불리는 연꽃의 씨앗, 바로 연자육입니다. 우리 몸을 해독한다는 일명 디톡스를 위해 레몬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보다 큰 도움을 주며 부작용이 적은 것이 연자육차입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 심청전에서 연꽃이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다에 내던진 효녀 심청이 욕망을 감동시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타고 온 것이 연꽃이죠. 연뿌리는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최고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연꽃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1200년 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꽃 씨앗을 발견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싹을 틔우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연꽃의 씨앗, 연자육은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식재료로 유명합니다. 연자육이 해독작용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죠. 우선 혈관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기도 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데 그 이유는 네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성분이에요. 연꽃 씨앗이랑 연근 말고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끌어다 쓰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뇌보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간이죠. 전체 에너지의 30%를 혼자 씁니다. 다른 곳에 비해 크기도 제일 큽니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 화학공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연자육에는 생강의 20배에 달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에 주목을 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지방간이 발생할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간 손상을 방지하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메티오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루 10개 정도 연자육을 꾸준히 먹으면 좋은데요. 밥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물 2리터와 함께 끓여서 식힌 다음에 물 대신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귀찮으시다면 시중에 파는 티백을 5개 정도 우려내셔도 되는데요. 국산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더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젊어지는 물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마실 때마다 항산화 작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비스커스 차를 물처럼 마시는 겁니다. 색깔부터가 아주 예쁘죠. 상큼한 맛이 날 줄 알고 마셨다가 시큼한 맛에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히비스커스는 카페인을 비롯해서 이뇨작용을 촉발하는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많이 드셔도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히비스커스를 물에 우려내서 드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을 물처럼 마시게 됩니다. 세포를 산화시켜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죠. 학계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밝혀진 바 있는데요. 물론 히비스커스에는 항암 기능을 가진 폴리페놀 성분
성분도 다량 들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내놓는 저널 오브 뉴트리션이란 학술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고혈압 환자 65명을 대상으로 6주간 히비스커스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실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은 6주 동안 하루 석 잔의 히비스커스 차를 마신 사람들이 평균 7포인트가량 혈압이 내려갔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성 원료로 공식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하이드록시 시트릭산, 약자로 HCA가 되는데 이 성분이 히비스커스에도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이드록시 시트릭산은 혈당을 낮춰주는 것으로도 유명한 성분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히비스커스 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물이 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독소를 줄이는 디톡스 작용을 위해서 레몬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만성 피로 회복이나 장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레몬수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게 될 결정적인 단점, 오게티가 하나 있다는 거죠. 레몬 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신맛은 구연산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종아리 근육에 젖산이 쌓이는 경우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우리 몸이 피로하다고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젖산이거든요. 그런데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하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실제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레몬수를 물처럼 드시면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혈압이 낮아진다는 것은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종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몬수 먹는 사람은 변비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물론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레몬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맞거든요. 씨를 제거한 레몬 반 개를 썰어서 물 1리터에 넣어 드시면 적당합니다. 끓이지 말고 그대로 우려내는 게 좋겠죠. 그런데 레몬수를 드실 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했죠. 레몬이 강산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속쓰림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몬수를 물처럼 하루 종일 드시면 여러분들의 치아는 하루 종일 산성물질에 노출되겠죠. 치아 겉면이 부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몬수를 물 대신 드신다고 하면요. 반드시 꼭 무조건 드시고 나서 물로 입 안을 헹궈 주셔야 됩니다.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치아 겉면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물 대신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마시는 물조차 여러분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건강식품이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갖고 준비한 내용인데요.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